신기하네요. 그런데 이 자궁 내막이 얇아서 착상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참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궁벽이 얇은데 그게 어떻게 임신이 돼요? 안 돼요. 얇은데. 자, 사람이 너무 빼쩍 말랐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의학에서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궁벽이 얇다.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럴 때 네. 한의학에서는 혈이 영화를 누리게 하는, 말하자면 자궁 내막이 영양분을 잘 받게 하는 치료를 해주면 자궁벽이 원상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 얇았던 벽도 두꺼워질 수 있는 거군요. 아, 그렇게 되면 네. 바로 제 기능을 찾아서 따뜻하게 되기도 하고 네. 혈이 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 치료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34살인데요. 네. 옛날 같으면 34살이면 다 끝냈어요. 애 셋들 낳고 다 끝낸 나이인데 네. 이 나이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회적인. 이분도 34살이에요. 근데 임신이 안 돼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자궁 내막이 얇아서 가능성이 적다.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빨리 낳아야겠는데. 착상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방을 찾았답니다. 근데 이분은 생리 열흘 전부터 네. 몸살 난 것처럼 아, 온몸이 허리. 아프시군요. 어깨, 온 관절이 다 쑤시고 아프대요. 말하자면 네. 젊은 할머니죠. 증상은 젊은 할머니예요. 그죠? 생리 전에 이렇게 몸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네. 바로 생리 자궁이 네. 제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궁이 혈의 영화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분은 보니까 네. 설사를 자주 해요. 설사를 자주 한다는 건 배가 차다는 뜻이죠. 네. 아, 설사를 자주 하니까 지사제를 써야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따뜻하게 해주면 설사도 멈추고 네. 생리 전에 증상도 없어지고 자궁 내막도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적산이 되는 네. 약을 썼더니 이런 모든 것이 치료되었고 놀라운 것은 자기가 다니던 산부인과를 가서 확인하려고 네. 갔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두꺼워져 있었군요. 두꺼워졌는데 응? 그 한방 치료를 받았다니까 네.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지요. 배우질 않았으니까 한약에 대해서. 네. 그렇죠? 한약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사가 있고 한의사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난임 환자들이 좀 많은 이유도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여성의 자궁은 스트레스하고 연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며느리는 생리를 안 합니다. 또 요즘 여성들 취직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네. 취직이 안 되면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생리를 안 합니다. 네. 말하자면 자궁은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여성은 매달 배란되지만 네. 매달 임신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란이 정상적으로 돼도 25%를 가능성으로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1년에 4번 정도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6개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만 잡아도 임신한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손만 잡는데 어떻게 임신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손만 잡아도 임신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웃기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네. 이
난임으로 고생하는 여성 중에서 이와 같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네. 대개 보면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부 생활 시에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진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여성의 음액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에 심해서.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예. 또 어떤 사람 보면 네. 무슨 일만 하려면 긴장을 못 시낸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생활만 하려면 긴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음액이 쫙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생활 하려니까 어때? 지옥이죠. 아.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음액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임신도 되기가 쉽지 않을 것 당연한 같거든요. 얘기죠. 예. 이 온도, 습도, 물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잘 맞아야 되는데 네. 안 맞는데 임신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3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성관계 시에 통증이 있대요. 음액이 부족하신 네.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대요.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걱정, 근심이 너무 많대요. 예.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볶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이 많으신 거군요. 네. 또 이런 사람들은 유방의 통증도 잘 나타나요. 이거는 생각과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가미귀비탕이라는 약을 썼는데 네. 이게 음액이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가미귀비탕을 썼는데 네. 이 약을 들고 성생활 시 아픈 것도 없어지고 바로 임신이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신 잘 되게 하는 약을 썼다면 아마도 임신에 실패했을 겁니다. 음액을 나오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약을 써줬더니 네. 임신이 된 것이죠. 아우, 난임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이 방송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톡톡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의학적 난임의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